10월 11일 국민캠프 데일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캠프 정무실장 모시고 어제 끝난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우리 신 의원님의 탁월한 그 해안으로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3차 경선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지사 정말 기사 회생에 기회를 잡는가 했더니 역시 또 종합 그런 어떤 그 득표율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50%를 간신히 턱걸이 했기 때문에 일단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아직 입장을 최종 정리하지 않았지만 캠프 측에서는 이의제기라든지 또 뭐 항의 집회라든지 다양한 불복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신지호 정무실장께서 앞으로 민주당의 그런 경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일주일 상간에 완전히 이게 판세가 180도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0월 3일에 발표된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하고 어제 발표된 10월 10일이죠. 3차 선거인단 투표. 2차 선거인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8%, 이낙연 후보가 33%입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사실상 게임 끝이라고 봤던 거예요. 맞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 끝났고 뭐 어차피 이게 후보는 3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좀 선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이다 했는데 어제 정말 그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니까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요. 이낙연 후보가 62.37%, 이재명 후보가 28.30%, 네. 그거 반토막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상간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네. 그 원인을 전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쭉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요. 유동규 구속이 결정타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0월 3일 저녁 6시쯤에 이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 그날 같은 날 밤 9시에 유동규 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거인단 투표가 발표는 10월 3일에 됐지만 실제 그 투표가 이루어진 거, 온라인 투표가 이루어진 거는 9월 29일부터 30일 사이예요. 그러니까 2차 선거인단 투표 때까지는 유동규 구속이라고 하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구속이라는 상황이 10월 3일 밤 9시에 발생한 이후에 이제 10월 6일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10월 6일과 7일에 이 선거인단,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동규 구속이 결정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고. 그리고 또 이게 투표율을 보더라도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어차피 그 10월 3일 2차 선거인단 거기서 이렇게 그 대세가 결정됐으면 3차는 투표해봤자 어차피 이재명이 되겠구나 하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투표율이 무려 81.39%를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1차 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그때는 초기에 이제 흥행 효과도 있고 관심이 있어서 77% 정도 나왔고 2차 투표율이 이게 뭐예요? 59%, 60%도 안 되는데 어떻게 3차에서 어차피 이재명으로 다 결정됐는데 20% 이상 팍 뛰어갖고 80%를 넘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윤석열 후보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그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유동규가 구속되는 거 보니까 이게 국힘 게이트가 아니고 이재명 게이트였구나. 이걸 민주당 지지자들도 알고 이렇게 80% 넘는 참여로 사실상 후보 교체 시도를 한 게 아니냐. 근데 약간의 간발의 차이로 결선 투표까지 못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하나 지금 분명히 지금 신 의원께서 분석한 것처럼 유동규 구속으로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미 인지를 했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3차 경선 투표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런 지금 1, 2, 3차 그 투표 결과를 지금 신 의원께서 분석하신 것처럼 보면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이 게임의 룰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사실 투표인단에서, 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투표율에 합산을 할 때, 네. 정세균, 김두관 그 후보가 네. 얻은 득표율을 모수에 넣을 때는 네.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50% 득표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49.3%가 된 그렇지 거죠.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민주당은 이제 이낙연, 이재명 결선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재명 지사로 일단 후보를 결정하고 또 불복이라든지 다양한 민주당의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게임의 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네. 우리 다시 짚어보고요.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3차 경선을 이제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요. 11월 5일 날 결과가 나올 텐데 그동안 저희도 50대 50의 어떤 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 비율이 결정돼 있고 또 그 50%의 일반 여론조사에 대한 그 네. 선거 그 여론조사 문항을 이제 결정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게임의 룰이 중요한데 어떤 부분으로 정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50대 50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는 그때 선관위 결정사항이 적합도가 아니라 경쟁력을 묻기로 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묻는 방식은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자 가상 대결, 지금 4강 후보를 넣고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이가 나면 근데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환산할 것인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환산 방식. 환산 방법. 격차가 그러면 이재명과의 격차가 뭐 플러스 몇이다, 마이너스 몇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명 그 4강 후보.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50% 환산할 것인가? 환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뭐 이제 50 몇만 명 그거니까 그건 뭐 달리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차 경선을 앞두고 브로셔를 지금 제작을 합니다. 당원들에게 다 전달돼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당원 선거 인단이 2차 경선에서 39만 명이었고요. 3차에서 이번에 한 50만 명 안팎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당에서 우리 브로셔 제작 총 부수를 57만 1000부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원 선거인단이 57만 1000명 안팎으로 결정이 됐다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또 오늘 지금 방금 전에 그 당의 최고위에서 이런 선거인단을 당원 선거인단을 몇 명으로 할지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가 통보받은 숫자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2차 경선 때보다도 무려 19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당원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그건 역시 뭐 기본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그간에는 국민의힘에 좀 눈길조차 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참여 의지를 이렇게 밝힌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대표로 당선된 6.11 전당대회 당시에 우리 선거인단이 몇 명이었어요? 책임 당원이 2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석 달 만에 이게 따블이 돼버린 거예요. 따블이 된 거니까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 정도로 높다 하는 거를 먼저 짚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기에 이제 당원 투표인단 비중이 50%가 되니까 아마 그 선거 캠프별로 아니 저희 캠프도 엄청나게 열심히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후보가 7월 30날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열심히 한 게 뭐죠? 천원의 힘. 천원의 힘으로 정권 교체의 기적을 만들어 가자 하는 그 캠페인을 했고
저희 윤 후보 같은 경우에 서울 은평갑이었나요? 거기 가서 직접 당원 모집 캠페인을 선수 가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각 후보 캠프별로 최대한 그 신규 당원을 가입시키고자 하는 이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결과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 비슷한 게 저희 지금 제가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인데 저희 마포갑 당협도 예. 기존 책임 당원보다 이번에 당원 선거인단은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뭐 저도 수상도 했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후보께서 지금 광주에 내려가 계십니다. 전남, 광주, 전북 지역에 오늘 지역 토론회가 5시 30분부터 광주에서 있습니다. 이게 지역 방송과 우리 국민의힘 오른소리 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되는데요. 후보가 이제 전남, 광주, 전북을 이번에 이제 사실상 후보가 공식적으로 돼서 한 2-3번째 벌써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지지자들과 함께 선대위 임명장도 수여를 하셨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공약도 후보가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최고위 참석하기 전에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호남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자, 이번 3차 경선에서는 지역별 순회 토론을 7차례나 갖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우리 국민의힘 3차 경선의 특징 이런 것 좀 한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선거가 되다 보니까요. 과거 같으면 순회 연설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회 연설회. 그러니까 체육관에 모여서 거기서 서로 이제 지지자들이 다 모여서 으쌰으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단에서 연설을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 그게 연설회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TV 톤으로 대체가 되니까, 이게 뭐 TV 토론은 TV 토론대로 중요합니다만, 순회 연설회가 좀 없어진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각 후보를 대하는 현장의 바닥 민심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생생한 현장이 연설회장인데 그 기회를 이제 또 우리가 관찰할 기회를 놓쳤다 하는 점에서는 이제 다소 아쉽습니다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니까 이제 지역별 공약,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제 후보들 간의 해법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일부 토론은 그게 되는 거예요. 지역 맞춤형. 그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에 누가 제일 쌈박한 솔루션을 제시하는가. 이건데, 저희 이제 윤석열 후보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톱다운 식으로 하기보다는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서포트하고 하는 이런 식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 분권의 진정한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오늘부터 보니까 2부 토론 또 자유 토론이에요. 이게 자유 토론인데 여기서 이제 또 후보 간 무슨 네거티브 이상한 저번 2차 경선 때 커서부터 6차 토론회 때 이상한 질문들 많이 오고 갔는데, 근데 저희 후보는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오늘도 이제 권성동 우리 저희 캠프 본부장이 얘기했지만, 절대 상대 후보가 센 질문,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더라도 딱 어느 일정한 선은 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저는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지역 토론을 시작하면서 지역 맞춤형 공약, 지역 맞춤형 소통 전략을 이제 차근차근 내놓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윤석열 표 공정과 상식이 일반 모든 국민에게 대하시는 것처럼 지역도 중앙과 지역이 공정으로 서로 맞춤형 또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약속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윤석열 국민 캠프의 데일리 브리핑 10월 10일 일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